네, 12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 1시부터 일왕의 즉위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금 이 즉위식 참석을 위해서 일본에 가 있습니다. 이후에 아베 총리와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하죠. 친서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의 한일 현안 어떻게 봐야 할지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현재 가천대와 국방대에서 석좌 교수 맡고 계십니다. 라종일 전 주일대사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일왕 즉위식이 일본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예, 우선 아시겠지만은 네. 연호가 바뀌죠. 예. 아직까지 습관을 보수하고 있는 건 아마 일본 하나일 겁니다. 예.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명나라 황제 연호를 쓰기도 하고 그랬고, 예. 황제가 바뀌면은 저게 바뀌었죠. 네. 연호를.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그걸 고수하고 있죠. 새로운 헤이세이에서 레이와 이렇게 바꾸고, 일본은 독특한 게 한 번도 역성혁명이 없었어요. 네. 왕조가 바뀌는 일이 없이 자기네들 표현으로 만세이기에 계속해서 같은 왕조가 지속이 돼 왔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국민적인 정체성 이 같은 것이 황신하고 굉장히 직접 연결이 돼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무리하게 무슨 무리하게 황실을 존경해야 한다든지 이런 그런 정치 교육 같은 게 전혀 없는데도 네. 황실에 대한 존경심하고 애착 같은 게 상당히 크죠. 예. 이번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왕 즉위식에 참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요? 좋은 기회고, 네. 좋은 일이 있기를 희망합니다만은,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큰 기대까지 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총리는 법으로 정해진 권한도 제대로 행사를 못 합니다. 예. 네. 대통령이 다 하시고, 국무위원을 제청을 하는 이 권한까지도 현실적으로는 행사를 안 해요. 예. 그래서, 외국에서도 만나는 사람이 같은 총리지만, 네. 아베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격이 다르고, 권한이 다르고 하는 그런 식이고, 네. 만약 이번에 돌파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다면, 네.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을 하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희망하는 거는, 네. 10분 강의니, 10분 면담이니까, 네. 그렇게 큰 이야기가 오갈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친서 전달을 하고, 거기서 무슨 실마리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네. 예. 매우 경색된 한일 관계 속에서 예. 그래도 이낙연 총리가 지일파로 통한다고 해서 좀 많은 분들께서 좀 기대를 갖고 있기도 한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와 가지고 이번에 일본을 방문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예. 저도 모르겠지만, 예. 좋은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경색된 거를 어떻게 풀도록, 노력을 하자 네. 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일본 측의 태도는 아직까지도 이 정색의 책임을 우리한테 지우고, 예. 결자 해지를 우리한테 요구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일본 무슨 쪽에서 대답을 갖고 와라. 예. 대답을 갖고 와라. 이렇게 그런 태도가 이번에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예. 그런데 그렇게 저는 크게 낙관은 못합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 7월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발표가 됐고 또 우리는 그렇죠.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으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조치들이나 검토들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라종일 대사께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전에 이 문제를 예, 좀 예.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하신 것을 제가 봤는데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예.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지소미아를 우리가 그만두는 경우에 네. 중단하는 경우에 우리가 열세에 서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예. 지소미아를 우리가 지속을 한다면 한일 관계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한다면 우선 외부 우리 바깥에 사람들의 시선이 네. 일본으로 향하게 되죠. 한국은 저렇게 하는데 네. 그럼 니네는 뭘 하냐 그러고 한국은 그래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니네는 뭘 하는가 하는 식으로 되죠. 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안 하는 경우, 우리가 이거를 중단하는 경우에 이게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한미일 간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외부의 시선이 일본에서 보면은 일본의 여론도 정부뿐만 아니라 그거 봐라. 예. 한국은 저렇다 원래. 우리하고 나쁜 관계를 하려고 유도적으로 하는 거다. 근데 미국은 이 지역의 안보에 상당히 그 책임이 있으니까 네. 한국의 태도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겠죠. 일본 쪽에서. 아니요, 미국 쪽에서. 미국 쪽에서요. 미일 양쪽이. 그거 예, 누가 예. 외부에서 보더라도 서방 측에 우호적인 나라에서 보더라도 한국이 사태를 자꾸 나쁘게 만들고 있다 하는 쪽으로 가기가 쉽죠. 네. 그다음에 특히 나쁜 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 지역의 한중일 중에서 군사적인 안보 위협이 제일 많이 노출이 된 건 우리입니다. 예. 지소미아 정보 협력이 돼야 그나마 우리가 안보에 어느 정도 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 누가 봐도 그 현명한 처사로 안 보이죠.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게 현명하지 않다 하고 생각했는데 정부는 그만뒀습니다. 중단을 일단 했어요. 그래서 예. 그러면 라종일 대사께서는 지금이라도 좀 이 종료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십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향적으로 나가지 않는 한은 네. 물론 근본적인 책임은 모두가 일본에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정말 어려운 일은 네.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해서 충분히 주변에 납득이 될 만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일이 없어요. 예. 중국에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이 모두 다 피해를 봤지만 제일 피해를 많이 본 건 우리입니다. 네. 침략의 초기에 우리가 당했고 점령을 오래 당했고 중일 전쟁 같은 것도 그렇게 오래 끈 건 아닙니다만은 네. 우리는 35년간이나 강하고 또 국어까지도 말살하려는 이런 일을 당했죠.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가 일본 측에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단지 네. 예. 요구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도의적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요구해야 해요. 예. 그러니까 일본 측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약속을 해도 안 지킨다. 그리고 뭐 합의를 하고 나서도 또 번복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경우에 이 도덕적인 우위를 뺏기게 됩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놓치면 우리가 훨씬 더 나쁜 입장에 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열세 이런 일을 우리가 주의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어제 네. 국정감사장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정상 간의 만남을 위한 구체적인 조정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항상 대화에는 열려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현안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지금 다음 달에 아세안 플러스 3 에이펙에 맞춰서 국제회의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만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의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정상회담이 안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만일 무슨 거기에 희망적인 얘기가 있다면 얘기가 훨씬 더 희망적으로 나왔겠죠. 낙관적으로 나왔겠는데 그런 얘기가 안 이루어지리라는 법은 없다 하는 거는 현재까지 낙관적인 전망이 없다 하는 얘기고 아직 다음 달의 이야기니까 시간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만은 그
그 시간 내에 얼마나 우리가 그 양측 간에 서로 좀 그 낙관적인 좀 좋은 그런 교섭이 이루어지나 하는 거는 문제로 남아 있는데 네. 현재까지는 별로 그 전망이 안 좋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일왕 주기식 비롯한 방문들 그리고 최근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라종일 전 주일 대사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벌써 이제 한 10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그 시정연설에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나름대로의 위기를 딛고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특별히 특별히 훌륭한 것도 없지만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에 좋은 평가를 주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히니까 이제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그 현재 기술 관계 기술 문제 이런 데서 국제적인 분업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필요한 부품, 소재 이런 걸 우리가 전부 개발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했죠. 불화수소 같은 것을. 그런데 그거를 막 맹렬하게 반대한 게 진보 진영 측이었죠. 맹렬하게 못하게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국제적인 분업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런 그 상황 같은 거를 충분히 인식하고 대처하고 있다 하고 생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는 좋습니다. 해야 한다. 이거는 좋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 부품이나 소재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좋은 점수를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한일 갈등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한 가지 딱 지적할 수 있으면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개방된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 언론의 자유가 있고 독립된 사법부가 있고 야당이 있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아베가 일본이 아니에요. 아베가 일본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많은 일본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설득을 우리 입장을 잘 설득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그게 일본 문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우리 우방국 특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치에 맞게 도리에 맞게 그리고 민주주의적인 이념에 맞게 제대로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몰 이념적인 무슨 상식적인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게 충분히 납득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아베 수상은 이제 다음 달에는 아마 일본의 최장 총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지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하고 이거를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자친 민족주의적인 이런 또 국내 여론만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가 아니고 널리 일본 사람들이나 혹은 해외에 있는 그 합리적인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지금 앞으로 한일 관계 어떻게 갈 것으로 전망하실지 간단히 좀 말씀 좀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문제 중에 중첩된 것이 우선은 일본이 과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안 해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난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일본 측에서 우리한테 제기하고 있는 약속
약속을 하고도 안 지킨다. 국가 간에. 국내 정치가 바뀌면 또 바뀌니까 안 한다고 그런다. 이런 문제에 적절히 대처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네. 예. 상당히 그 사석에서 중요한 의제가 나오는데 현 정부가 친북 친중이고 네. 반미 반일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만일 이런 일이 설득력을 갖게 된다면 우방국들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서도 우리가 외교가 밀리게 되죠. 네. 국내 정치가 분열이 될 테니까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석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어떤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 외교 안보 이런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 아는 사람들이 만나면은 니네 현 정부는 친북 친중 아닌가 반미 반일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다 그러죠. 말이 안 될 소리다. 어떻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인권이 있고 야당이 있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알겠습니다. 무슨 그런 얘기 말이 안 된다고 반박을 하는데 이게 널리 인식이 되도록 하는 조치가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종일 전 주일대사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박혜정님께서는 남북 협력으로 한일 갈등 해소하자는 말보다는 현실적인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도 주셨고, 유상주님께서는 우리 정부 말고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오면 안 됩니까? 저는 일본의 경제 도발에 정부가 잘 대응했다고 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